잔금 대출 결국 DSR 규제 예외. 13일 민주당에서 정책 조정회가 있었는데 결국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의 규제 적용을 제외시켰습니다. 추가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전세 보증률도 100%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금리 인상기를 맞아 변동해서 고정금리 전환 프로그램 도입도 요청했습니다.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은 실수요 서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규제를 할수록 표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규제 뒤엔 규제가 아닌 결국 완화겠죠. 기사글을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의 예외를 둬 계속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에서 앞으로 전세대출 및 자금대출 긴급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대출뿐 아니라 입주 예정자 잔금대출에 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도 유지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공적 보증이 축소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그와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 H허그 서울보증보험 SGI 보증 100%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과 취약계층 전세 보증 비율도 100%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금리 상승기에 따라 기존 대출이자 부담이 과하지 않도록 가계이자 완화 대책도 시행할 것이라며 변동금리, 고정금리 상품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고정금리 전환 프로그램을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전세자금 대출과 잔금 대출은 예외로 인정하며 실수요를 보호하고 고금리와 변동금리에서 저금리와 고정금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추가로 공적 보증도 100% 유지. 이런 대출 완화는 시장의 정상화 중 한 가지 양상이겠죠. 그런데 의문점이 있는데요. 폭등한 전세가로 가계대출에서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가계대출 관리 명목으로 대출 금지를 하는 상황에서 전세대출의 규제를 풀어준다? 물론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가계대출을 잡는 게 중요한 과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대선까지 거래를 막으며 가격을 억누르려고 했지만 치솟는 월세가 전세가를 안정시킬 방법이 없어 결국 풀어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결국 선심성 정책으로 표를 의식한 게 아닌가 하는. 전세대출 규제를 풀어주면 다시 전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월세 거래 비중이 다시 전세로 옮겨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전세 거래가 늘어나면 다시 한번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죠. 매매는 못하는데 월세 가격이 너무 비싸니 어쩔 수 없이 없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세 매물도 정체 상황이라 전세 수요가 얼마나 살아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방시장과 같은 경우 전세가가 올라오며 다시 한번 매매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역시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대출은 막지 못하네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총량 규제가 제외됐다고 하지만 그럴 거면 처음부터 풀어주면 되지라고 남겼었는데 아무튼 웬만한 규제는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그냥 끝은 완화로 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대선 결과가 중요하긴 하겠네요. 작년 12월 미 입주 사유 중 대출 미확보 비율 41%로 치솟아 주택산업연구원이 2017년 6월 조사 시작 이래 월간 최고치이다. 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를 하지 못하는 비율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사인 주택건설업체 5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잔금 대출 미확보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은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들어가지 못한 셈이 된다. 이어 기존 주택 매각 지연, 세입자 확보, 전 분양권 매도 지연 등의 순이었다. 잔금 대출 미확보 응답 비율은 같은 해 11월 대비 11.4포인트 급등한 것이자 2017년 6월에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월간 단위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종전 최고치는 같은 해 10월에 34.1로 이 비율은 40%를 넘는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으로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잔금대출도 개인 총부채 상환 비율 산정에 포함되면서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들 예정이라 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지표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비율, 담보인정비율, LTV와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을 엄격히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윤종만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작년 하반기 전국 비율은 80대의 건조한 흐름을 보였다면서도 올해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분양자 비율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신규 취급되는 대출은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DSR 적용이 된다. 다만 잔금의 경우에는 DSR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분양 당시의 기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이달 입주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82.6으로 지난해 대비 9.6포인트 떨어졌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아파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그 미만이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 대출 더 조이겠다. 홍남기 부겸 기획부 장관이 19일 부동산 시장 가격 하향 안정세로 속도 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3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을 보면 강남 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했고 하락폭도 11월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8.6%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매수 심리를 체감할 수 있는 12월 아파트 경매 시장 낙찰률로는 11월 62% 대비 15포인트 하락 46.9%로 연중 최저치를 다시 갱신했다고 덧붙였다. 1월 둘째 주엔 4개 자치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성북, 노원, 은평, 금천이다. 매매 수급 지수도 전국 수도권 부동산 모두 매수자 위에서 유지를 하며 6주 연속 동시 하락하였는데 이것은 2018년 11월에서 2019년 2월 이후 최초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했고 미 연방도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시장 여건 역시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지역은 선거 과정에서 대규모 개발 공약에 주택 가격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히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 하락세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사전 청약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사전 청약 이후 30대 이하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7월에 44%에서 11월 39.9%로 하락하는 등 젊은 세대의 추격 매수 심리 진정과 시장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평가를 한다며 올해 사전 청약을 작년 대비 2배 수준인 7만 호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유동성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상반기 월 평균 10조 원이었던 가계대출 증가폭은 12월 0.2조 원 수준으로 쫄아들었다. 올 들어 1에서 14일 증가액은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작년 동기 4조에서 30% 불과했다. 향후 분기별 금융기관별 유동성 점검 등 총량 관리뿐만 아니라 차주 단위 DSR 적용 확대 등 시스템 관리도 병행해 올해 가계부채 비율 증가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에서 5%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마감 후 바이든 기자회견 내용. 연준 관련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해야 함. 연준이 경제 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 상원은 지체 없이 연준 후보를 통과시켜야 함. 연준은 독립적이긴 하나 바이든 기자회견을 감안 금리 인상을 용인했음을 시사. 특히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발언이 강도 높게 이어가 매파적인 연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판단. 된장찌개. 녹음